촬영팀의 요청으로 저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덥석덥석 집어 올리며 자갈치 시장 아지매로 변신하고 말았어요. 카메라가 딱 들이대고 있으니 얼굴도 못 찡그리고 열심히 물고기를 팔았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고작가 TV의 고작가입니다. 고작가의 서재 시즌1 나는 스리랑카주의자입니다. 함께 읽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스리랑카는 과연 어떤 나라일지 궁금한데요. 대외적으로는 스리랑카가 내전의 후유증으로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은 가난한 나라, 또는 일반 국민이 대통령궁을 점거해버린 치안이 매우 불안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제가 여행을 하며 보고 느낀 스리랑카는 2500년의 유구한 역사와 그에 걸맞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가진 나라였고, 불교의 나라, 홍차의 나라였으며, 마르코폴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극찬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발길로 한 번쯤 방문해도 좋을 그런 나라였습니다. 스리랑카의 역사 도시와 첩첩산 중에 고산지대를 떠돌다 남쪽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어느덧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음을 깨달았는데요. 스리랑카의 뜨거운 열기 때문이었을까요? 몸과 마음이 노곤노곤 녹아내렸고 호흡은 어느새 여유로워져 물에 뜨지도 못하는 제가 인도양의 거대한 물결에 몸을 맡기고 있었답니다. 이처럼 스리랑카의 곳곳이 제겐 다 기적이었지만 지금처럼 저를 자유롭게 만든 것은 특히 인도양이 맞닿은 남쪽 해변이었어요. 그래서인지 EBS 세계 테마기행 촬영 때도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기량으로 큐레이터 역할을 해낸 것 같아요. 오늘 고작가의 서재에서는 먼저 그 촬영지였던 탕갈레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스리랑카 사람들 사이에서는 탕골이라는 발음으로 더 익숙한 탕갈레는 해변이 꽤 큰데도 관광객들로 번잡하지 않았어요. 숙소마다 방은 큼직큼직하고 해변에 위치한 식당들은 한적하고 평화롭고, 그 와중에 서핑보드를 들고 오가는 새까만 피부의 서퍼들과 모래밭을 제 집으로 아는 검고 흰 평범한 강아지들. 그 매력에 흠뻑 빠져들 때쯤 해변에서 그물을 당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스리랑카의 전통 어업 방식인 마델에 동참한 사람들이었어요. 4km에 달하는 거대한 그물의 한쪽을 해안에 두고 나머지 한쪽을 단 6명의 어부가 좁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바다에 펼치고 돌아오면 커다란 포물선을 이루고 물속에 잠긴 묵직한 그물의 양쪽에 각각 20명씩의 마을 남녀가 달려들어 또 한두 시간에 걸쳐 그물을 끌어올려 물고기를 얻는 것이 마델입니다. 마델의 과정을 촬영하는 동안 저는 건성으로가 아닌 진심으로 3시간 동안 그곳의 가난한 어민들과 함께 땡볕 아래서 그물을 당겼는데요. 처음엔 저를 경계하는 어민들과 가까워지기 위함이었지만 그들 속에 섞여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어민들과 하나가 되었고, 카메라가 다른 곳을 비춘다고 그들 사이에서 저만 쏙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물이 다 올라왔을 때는 물고기의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리고 그물을 함께 끌어올리고도 너무 보잘것없는 양의 물고기를 얻은 힘없는 노인이나 여인들을 보고서 울컥하기도 했어요. 결국 각각 3남매를 두었다는 가난한 두 엄마에게 제 주머니를 털어 물고기를 사 선물로 주고서야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고작가의 오지랖은 스리랑카에서도 유효했던가 봅니다. 마델이 끝난 뒤에는 아마 전에도 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물고기 장사를 했는데요. 마델로 거두어들인 물고기를 두 상자나 사들인 상인들을 따라갔더니 목이 좋아 보이는 곳에 그 물고기를 크기별로 늘어놓고 노점을 벌이더라고요.
촬영팀의 요청으로 저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덥석덥석 집어 올리며 자갈치 시장 아지매로 변신하고 말았어요. 카메라가 딱 들이대고 있으니 얼굴도 못 찡그리고 열심히 물고기를 팔았죠. 제가 장사꾼으로의 재능이 있다는 걸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타고난 호객꾼의 돈 계산을 빛의 속도로 하더라고요. 보통은 바닷가로 여행을 가면 하늘하늘하니 편한 옷을 걸치고 한가로이 모래밭을 거닐며 물에도 발을 담갔다가 코코넛 물이나 사 먹으며 시간을 때우기 마련인데, 마들과 같은 치열한 생활의 현장에 참여해 본 것은 참으로 값진 경험이었답니다. 다음에 탕갈래를 간다면 저는 또 마대라는 어부들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또 하나의 해변은 미리사입니다. 미리사는 매번 갈 때마다 할 일이 무궁무진했는데요. 처음 미리사에 갔을 땐 스리랑카가 처음이기도 해서 그저 썰물 때면 섬으로 가는 바닷길이 열리는 페럿 락까지 걸어갔다가 오거나, 아침 식사 전 바다로 가 첨벙첨벙 물로 뛰어들었다가 미리 예약해둔 마사지 샵에 가서 오일 마사지를 받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빈둥거리면서 흔히 힐링이라고들 하는 시간을 누렸지만, 미리사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게 할 만큼 단조로운 곳이 아니었답니다. 미리사에는 현지인이나 관광객 할 것 없이 인생 사진을 찍으러 가는 기가 막힌 사진 스폿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그냥 야자수 언덕이라 불러요. 동네 사람에게 물어 처음 찾았을 때만 해도 정말 괜찮아 보였는데, 촬영차 몇 년 만에 다시 방문한 야자수 언덕은 웬일인지 무성했던 나무의 반이 사라져 예전 같지만은 않았어요. 혹시 스틸트 피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리사 서쪽의 웰리가마나 유나와투나라는 해안에선 바닷물 속에 긴 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낚던 어업 형태를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의 여유가 있다면 한 번쯤 경험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미리사에는 요가원도 하나 둘씩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인도로 요가 수련을 갔던 유럽인들이 스리랑카를 들렀다가 반해 스리랑카에다가 요가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중인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저도 지금쯤 스리랑카에서 요가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요가는 더운 곳에서 해야 몸을 다치지 않고 수련의 효과도 높다고 하죠.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요가 수련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된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마침 한 요가 지도자를 따라 요가 수련을 하고 있던 러시아인 2명을 만났는데요. 편안한 옷도 매트도 없이 참여한 수련에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몇 주간의 촬영 스트레스를 풀기에 요가 수련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미리사에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은 인도양 복판을 헤치고 고래를 만나러 나갔던 순간입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며 가판에 오르니 멀미약 한 알이 손에 주어졌고, 그 약을 먹고는 꾸벅꾸벅 졸며 1시간 반쯤 배를 탔을까요? 갑자기 가판 위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어요. 파도에 배가 출렁거려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기대감에 탄성을 질렀고, 곧이어 선원들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나타난 검고 부드러운 물체. 그 거대한 물체는 슬그머니 앞으로 움직이더니 커다랗게 물 분수를 뿜어냈어요. 그것은 정녕 고래였답니다. 고래는 물을 뿜어낸 뒤 포물선을 그리며 물속으로 몸을 감췄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몇십 미터를 이동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그런 엄청난 속도의 자유로운 항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어린아이처럼 쇼미 더 테일, 너의 꼬리를 보여줘 를 배 위에 있던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치던 때를 떠올리니 지금도 심장이 쿵쾅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사에서 빈둥거리는 이 모든 시간의 틈을 채워주는 건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이었죠. 해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대어 구이와 전복 프라운이라고 하는 대형 새우,
이건 꼭 랍스터처럼 생겼는데요. 한 마리만으로도 보통의 2인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음식이고 꼭 해산물이 아니더라도 각종 맛집이 미리사 곳곳에 숨어 있으니 잘 찾아다녀 보시길 응원합니다. 인도양의 섬 스리랑카. 그리하여 스리랑카 전체를 푸르게 둘러싼 아름다운 해안들. 다음 시간에도 남쪽 바닷가 이야기가 계속될 텐데요. 다음에 소개할 콧갈라는 마덜두아라는 소설을 쓴 스리랑카 문학의 아버지 마틴 위크라마싱어와 그의 문학관을 둘러보고 그리고 제 친구 우디시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할게요.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 깃들어 사는 순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러 다음 주에도 꼭 와주실 거죠? 그럼 영상 잘 준비해서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또 찾아뵐게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고작가의 서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